그럼 그 문화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에서부터 왔다. 그때 원주민 문화는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텔레비전 르포에서 보듯이 뭐 밀림에서 거의 빨가벗고 사는 가난한 원주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식민지 시대부터 계속 내려온 그 인종적 혼혈로 인해서 어머니들을 통해서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그 모계적인 그런 흐름을 통해서 강한 그 구호 문화가 계속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뤘다는 것을 중남미 예술가들이 강력하게 예술 창작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의 중남미 현대 각 장르의 현대 예술 운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지 예술의 창작에서만 그런 어떤 창의성과 비전을 보인 게 아니라 이들 대부분이 다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의식, 구문화의 문제의식을 근대성 내지는 유럽 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선망을 하고 자기네들의 문화 정체성을 낮춰보는 그런 어떤 19세기 내내 그 다음에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패러다임을 꼭 깨트리는데 현실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 지식인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발제문의 성격은 좀 저거하게 개인적인 어떤 거기 살면서 느꼈던 체험과 연구에서 여러분들한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오늘의 90년대 이후의 변화가 결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했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특히 70년대 군부독재가 시행되면서 엄청난 인권 유린이 있고 거기에 저항한 세력들이 엄청난 자기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 지식인들은 그들 사회에서 엘리트 계급으로 이끌어지는 주류 지식인이라기보다 국민학교 선생님들이나 중학교 선생님들 같은 또는 어떤 그냥 일반 대중이지만 약간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이름 없는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번역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회 경제적 그 데이터 위주의 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는 그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수탈된 대지가 고전이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민주주의의 진정한 지식인들의 헌신성에 대한 이해는 그 같은 저자인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불의 기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굉장히 평이한 문체고 유머러스한 문체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서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라틴 아메리카 지식인들이 얼마나 자기의 그들은 대부분의 중산층 내지는 부자 계급이 많았습니다. 지식인들이. 하지만 일종의 계급 배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낮은 진부한 표현이라 제가 쓰기 싫습니다만 민족을 향한 진정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런 어떤 진정성은 그 불의 기억을 책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고 그 감성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이해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뭐 한계 내지는 그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주시면 47페이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경제성장의 성공의 어떤 성공의 함정이랄까? 그 경제성장 성공 자체가 라틴 아메리카 경제성장에 성공 못하고 가난한 자들의 국민의 대다수 이런 것이 역설적으로 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극단화되면서 산업 자체도 공동화되고 특히 대표적으로 파국에 이뤘던 생생한 사례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2001년 12월 달에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여러분도 아실 텐데 그런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 틀려서 우리는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경제 성장만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했는데 그것이 1949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 성장과 대결하자라는 그런 담론이 있었는데 특히 종속국가들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종속국가들은 라틴 아메리카가 그동안 미국에서 종속계 여러 가지로 종속된 건 다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현 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알바라든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이런 좌파 정부들의 견인하는 특히
베네수엘라하고 브라질이 주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온건과 극진으로 둘로 나누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취약한 시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둘이 견인하면서 지금 운하수로 남미연합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 갔는데, 전통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맏형 구실을 했던 멕시코가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그 왕따 당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적 지향, 또 신자유주의 정부가 2000년부터 들어섰는데 그거의 어떤 결과입니다. 이런 것을 이들은 특히 그 21세기 사회주의의 철학이 바로 내발전 발전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념적으로도 막스보다는 체게바라보다는 시몬 볼리바르 안에서 그런 평등지향주의자, 아까 말씀하셨던 브라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이에게 인간적 품위를 지키고 기본소득을 한다는 그런 철학이 이 바로 시몬 볼리바르나 또 쿠바 독립의 아버지인 호세 마르티 시인에게 이미 19세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이념 자체를 유럽에서 찾는 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안에서 찾겠다. 이게 바로 내발적 발전이고, 이게 바로 문제의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학자와 사회학자들의 근대성, 탈식민성, 자본주의 비판 기획 또는 담론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든지 세계 권력 체계, 세계 체제 또는 지식의 유럽 중심성, 그러니까 사회과학, 유럽적 사회과학의 한계, 이런 것을 다른 시각에서 극복하자는, 그것을 굳이 붙이자면 내발적 발전 또는 저상장주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어떤 관념적인 표제보다는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생생하게 라틴 아메리카 역사 속에서 나온 문제의식이고, 그것을 견인하게 된 것은 사실은 베네수엘라 같은 건 1989년에 카라카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 폭동 차원의 그 소요를 일으켰던 사회운동, 그 다음에 90년대 내내, 그 다음에 2001년까지 아르헨티나까지 이루어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변혁을 추동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다면은 정당, 좌파 정당이나 개혁정당이나 정식 조직 노조들은 거기에 참여 안 했느냐, 그런 이분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처음에 사회변화를 이끄는 견인 역할을 바로 그 사회,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견인하면서 지식인, 그다음에 조직노조, 좌파정당을 끌어왔다. 그것이 바로 브라질에서 룰라의 성공의 스토리도, 그 노동자당의 스토리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는 어느 나라나 코퍼라티즘, 노사정 합의체에 의한 노동조합 통제와 어떤 타협화가 항상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수십 년 지속되면 노조 간부들이 가장 보수반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베스 정부의 2002년 쿠데타의 가장 핵심적인 세력이 석유 노조의 간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쿠데타 주동 아주 주범들이었습니다. 물론 대기업가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그 코퍼라티즘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그 주변부 노동운동 세력, 이것을 자율파, 자율주의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들과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와 연대해서 변화를 일으킨 것도 바로 브라질 룰라 정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차베스 정부, 그 다음에 차베스보다 더 제가 아까 얼핏 처음에서 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터넷 영어로 된 매체들 하면 얼마든지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들이 내세우는 비전은 플루리나셔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민족, 다문화주의, 우리나라에서 요새 다문화주의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영미적인 어떤 그 문화연구에서 나오는 포스트 콜로니얼즘적 자본주의 자체를 긍정하면서 뭐 나오는 그런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그 자본주의 이전 단계의 그런 어떤 공동체주의를 되살리려는 원주민 문화 자체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50% 포션을 끌고, 또 유럽 문명 자체, 자본주의 체제 자체 50% 끌고, 두 체제가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다른 체제가 폭력적 긴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이끌자 하는 그런 비전이 헌법이 에콰도르 헌법과 볼리비아 헌법에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런 원주민 세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헌법에서 그런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비전이 강력하게 드러난 나라는 바로 에콰도르하고 볼리비아입니다. 사실은 제가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다시 라틴 아메리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안 되니까 뭐 한 말씀만 드리고, 시사점에 또 한 말씀, 그냥 결론 비슷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맺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하면서 56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라틴 아메리카 대안적 움직임 중에 아직 양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사회경제, 사회적 노동 등이다. 그러면서 가로치고 조합운동,
소농, 노동자, 다수 공동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를 무너지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회하고 연관된 언급을 여기 글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